분위기보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맞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공공시설 이용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됐죠. 저도 작년 한 해만큼은 도서관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뭐 가서 빌릴 책만 딱 빌려서 이제 집에 와서 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열람실에서 저희가 편안하게 앉아서 그 분위기를 좀 느끼면서 책을 읽지 못하는 게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도서 대출 자체가 뭐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은 아니니까 어머님들께서 조금 수고스럽으시더라도 뭐 운동 겸 도서관 가서 책 빌리고 반납하시고 하시는 것들은 저는 좀 꾸준히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뭐 도서관에서 진행하시는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 그런 거 제한이 되어 있으니까 저는 지금 이 시간을 사실 위기라고 보기보다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것처럼 저는 집에서 이제 묵혀놨던, 진짜 먼지 쌓였던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이라든지 사놓고 안 봤던 책들, 그런 책을 다시 재발견하는 시간으로 삼았었거든요. 그래서 집에도 보시면 아마 사놓고 안 읽은 책, 아니면 아이들이 뭐 너무 어렵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뭐 재미없다고 안 봤던 그런 책들이 숨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숨은 책 찾기를 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으면 사실 예전에 저희가 되게 좋았을 때 들었던 음악을 나중에 향후 10년, 20년 뒤에 들었을 때 그때의 추억이 쫙 떠오르는 것처럼 책도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너 7살 때 정말 좋아했던 책인데 이거 다시 보자 라고 해서 추억을 이렇게 다시 한번 소환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셔도 되고, 아니면 너무 당연하게 읽었던 이야기들 속에서 문제점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좀 꼽아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셔서 좀 깊이 읽는, 한 권을 사실 1년 동안 읽는 그런 활동, 슬로우 리딩이 아이들의 학습적으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은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런 시국에서 다독을 하지 못한다면 정독의 방향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아이가 안 봤던 책들 중에서 그러면 왜 이 책이 재미없는지를 좀 비판해보자 라는 식으로 아이가 책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도서관은 사실 지혜의 숲이죠. 근데 그 숲에 못 간다고 해서 저희가 숲을 보지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망원경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이렇게 조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못 간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 일단은 안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도서관에 못 가는 대신 서점 나들이를 가실 수 있습니다. 요새는 또 굉장히 독특한 분위기에 동네 서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스테이 하는 곳들도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예전에는 근처 도서관만 다녔다면 이제는 이 제한된 상황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래서 뭐 파주의 지혜숲이라든지 아니면 책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책 문화를 흠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들로 나들이를 다녀오셔도 좋고요. 또 동네 서점을 자주 다니면서 새로운 책들을 선물처럼 사주시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골라주셔야겠죠. 그래서 아이가 책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채널들을 이 기회에 보여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또 나만의 뭐 독후활동, 그림을 그린다든지 책 만들기를 할 수도 있고요. 책의 뭐 주인공을 쿠키로 만들어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도서관만 왔다 갔다 하셨다면 오히려 더 다양한 놀이, 다양한 공간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들이랑 사실 외출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아직 규칙이라든지 예의범절이라든지 공공예절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특히나 조용히 정숙을 요구하는 그런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갔을 때 어머님들이 두려움이 굉장히 크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이가 과연 규칙을 지키면서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고 그래서 아이의 발걸음을 안 하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요새는 도서관들이 더 적극적으로 유아 친구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 집 주변 도서관들을 조금 돌아다녀 봤어요. 그래서 뭐 구립도서관, 교육청 도서관 이제 또 어떤 주체가 도서관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분위기가 또 다르고 또 유아실이 굉장히 밀폐돼서 뭐 간식도 먹을 수 있는 유아실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또 도서관마다 유아실의 분위기도 사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이제 활동적이고 그래서 뭐 목소리도 좀 크고 움직임도 크고 해서 다른 친구들한테 좀 방해가 될 것 같은데 하고 걱정이 되신다면 조금 이렇게 소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차단해 놓을 수 있는 유아실이 어디에 어느 도서관에 잘 되어 있는지 좀 발품을 파시면서 도서관 탐방 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아이가 뭐 책을 다 빼놔요. 뭐 소리가 좀 커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다듬어져야 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익혀야 하는 규칙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린이집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한테 미리미리 숙지시키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걱정이 되신다 그러면 집에 어쨌든 책장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칸만큼은 여기는 우리 집 도서관이야. 그럼 도서관에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라고 집에서부터 좀 연습을 해보실 수 있어요. 집에서 뭐 우리만의 그 카드를 만들어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역할놀이 아이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사서 선생님 역할 해주시고 아이한테 도서관 이용자 역할을 맡기셔서 자 오늘은 어떤 책을 빌려드릴까요? 뭐 이러면서 뭐 골라보세요. 대신에 조금 조용히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이렇게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가시면 사실 집에서부터 그런 규칙들을 내재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우리 오늘 연습한 대로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아이도 오케이 준비가 됐으니까 밖에 나가서도 잘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부터 이런 함께 하는 공동체의 생활이라든지 함께 지켜야 하는 그런 규칙들, 예의 범절들을 좀 내면화 시켜주시면 아이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겠지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신다면 집에서부터 연습을 해보시고 또 그런 분위기가 허용이 되는 아이들의 그런 활동이라든지 소음이 이제 허용이 되는 그런 도서관을 조금 찾으시는 노력도 병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